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본의 사회 문화 중에 간바루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도서관에 책을 한번 빌려봤으면 싶은데요. 어, 일본 중소기업, 강소기업이랄까, 이 제목은 이 본업을 어떻게 국권이 지키는 사수경영, 본업 사수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2019년에 출간된 적이 있는데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회사가 있느냐니까 우산이 비 올 수 있는 우산이 있죠. 우산 회사가 이 이름이 우선의 이름이 슈즈 셀렉션, 슈즈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산살 있죠. 이 8개 있던 우산살을 2배, 16개로 늘려가지고 이 신제품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성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판매가 급락 한 거죠. 그래서 이 고심하던 이 사장은 또 막 생각을 해가지고 간발이 마스 하면서 이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이 사장은 맑은 날에도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우산을 판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래 하려면 어떻게 든 우산의 그 색상과 우산의 무늬, 그다음 우산의 크기 이런 아주 다양하게 바꿨더니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연간 판매량이 한 2천만 개 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17%라는 그런 대단한 기록을 세우면서 일본 이 최대 우산 제조 기업인 슈즈 셀렉션에 대한 그 내용도 그 책에 나옵니다. 이 회사의 그 대표적인 상품은 이렇게 우산을 탁 접었을 때 두께가 한 2.5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양복의 안주머니에 그 쏙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색상이 무려 250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했는 정신이 어디 있을까? 그때 이 간바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또 보면은 회사 이름이 이 아메니티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화장실을 종합 관리하는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는 회사 내에 자격 제도가 있어요. 뭐냐, 이 화장실 진단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 제도를 두어가지고 2급이 되려면은 근무한 지 1년, 1년이 1급이 되려면은 그 근무한 지 다시 2년의 그 현장 실습과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느냐니까 화장실에 물이 어떻게 잘 내려가느냐, 그 다음 화장실의 그 전기 계통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화장실에서의 냄새의 메커니즘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 관련된 이 관련 법규까지 확실한 어, 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냐니까 화장실 진단사를 먼저 파견해 가지고 그 집의 화장실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이게 뭐냐니까 아주 좁고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이 간바루의 정신이 이 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참고 계속 노력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나와 내가 속한 이 집단과의 관계 설정에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이 용어입니다. 집단 의식을 서로 의식하고 그 집단 의식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2002년 이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간발의 니폰 이 말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이 그 자기의 팀을 응원하는 관중석에 걸려있던 플랜카드 문구입니다. 일본인 응원단의 그 함성 소리는 대부분 간발의 니폰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서 응원한 거하고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모르는 그 외국인이 그러한 함성을 듣더라도 힘내라 내지는 파이팅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인들에게는 이 간바레라고 하는 그는 이런 우리 외국인이 생각하는 그 의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간바루는 일본 사회에서 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바루는 원래 이 가오하루 라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인데 집단의 결정 혹은 이 규범에 반대하는 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 그런데 1930년대 경부터 이 간바루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면서 주로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음가짐 내지는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약 최근 한 100년간.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강경히 버티다, 우기다, 내지는 참고 노력하다 로 되어 있는데 보통 후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집단의식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가령 그 시골에 있는 청년이 젊은이가 도심에서 유학을 도쿄라든지 이런 데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 유학을 간다든지 취업을 되어서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친구라든지 친지 혹은 은사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간바리마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내가 속한 이 고향에 있는 은사, 동료, 친구들의 그 집단과의 그 관계 설정에서 나는 여러분을 그 함께 믿음을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 일본 그 당시 한일 월드컵의 경기장에서 막 울려 퍼지는 이 간발의 니뽀는 이 우리나라 응원단이 외치는 그저 그 당시 대한민국에 버금갈 정도로 선수에게는 아주 크나큰 격려와 힘이 되고, 그 선수들 역시 서로 격려하는 말로 이 간발해라고 하는 말을 막 계속해서 막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중일 뭐 같은 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데요. 이며 중국어에도 보게 되게 되면은 집단 의식을 서로 의식하고 음? 강화하려는 그 의지가 담긴 말로서 일본의 그 간발에 상응하는 그러한 이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다시피 가유라 해가지고 발음이 한국 발음으로는 지하요용가 이것이 비슷한데요. 이 뭐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일상생활은 그 물론이고, 특히 뭐 그 당시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를 할 때 이 중국 응원단이 주로 이 자국 중국의 선수를 격려하고 더욱더 분발해라 하는 의미로 이러한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뭐 여기 그 한자에서 의미를 알 수 있듯이, 그죠? 이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더 부어가지고, 예? 그 화력을 더 힘나게 거세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 일본어의 그 발에 간발에 하는 간발에 힘내세 이 말이거든. 이 간바루라고 하는 건 역시 이 타오르는 불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이 심리적 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앞에 고향을 떠난다 이렇게 뭐 취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지 이럴 때 떠날 때 부모들이 우리의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저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그 다산경제관 입구에서 쭉 나와가지고 약간 저 30도 각도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그 뒷문이 나옵니다. 그 뒷문의 그 뒤쪽에 하숙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그 고향을 떠날 때 대체로 부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끼니를 거르지 마라. 밥을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 부모들은요. 근데 일본인 부모들은 이 고향을 떠나는 자식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주로 하는 말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자, 보게 되게 되면은
뭔가 다 크게 다르죠, 그죠? 거기 폐를 끼치지 마라 하는 것은 이 일본 문화와 평화할 때 화자 있잖아요. 일본 발음이 와거든. 그런 와를 가장 중시하는 문화의 나라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간발에 대한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이러한 것을 간바루 정신을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랄까 이제 참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예? 이 일본의 그 제품에도 아주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 그 운동 경기 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 개발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내가 예, 우산 일본 최대 우산 판매 회사 제조 회사 예, 슈즈 셀렉션 그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의 경우에 보게 되게 되면 우산을 갖다가 색상을 한 200개 이상 하는 그런 우산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올 때도 우산을 팔 수 있는 그런 우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신. 예? 우리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화장실 비데 예? 종이가 없는 무역에서는 페이퍼리스 트레이드라는 말을 쓰는데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서 페이퍼리스 트레이드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으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휴지가 없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것이 비데 아닙니까? 토토 그러한 비데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디냐니까 일본 기업입니다. 그건 뭐야 여러분 알고 있는 아주 옛날 그 유명한 사람 마돈나라고 하는 배우입니까 가수입니까? 그 사람이 일본 도쿄에 처음 방문해 가지고 자신이 호텔에 와가지고 다른 거는 안 놀랐는데 제일 먼저 놀란 것이 화장실을 보고 놀랬다랍니까? 왜? 문을 여니까 화장실에 있는 덮개 있지. 그 덮개가 조개가 입을 열려지 쭉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화장실 그 덮개가 올라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한 80 정도 되게 되면은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 덮개를 손으로 올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뭐냐니까 손으로 덮개 올리는 순간에 손에 세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위생과 그 다음에 고령자들을 갖다가 감안한 그런 이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하튼 여기 또 다시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일본 제품은 보게 되게 되면 뭐랄까 끝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 뭐 세련된 이미지로 품질이 좋은 이 상품의 대명사로 이 일본 제품, 일제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보면 한 50년 전쯤 되나? 그때 우리 한국의 그 주부들이 제일 구하려고 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밥솥이 많습니까? 그때 일본에서 코끼리 밥솥이 있었거든. 그 코끼리 밥솥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주부들이 그 자신의 부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주 뭐랄까 이 유행에 아주 최첨단 치사 도구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 끝마무리가 잘 돼 있고 이미지도 뭐 세련되고 그리고 또 품질이 좋은 상품의 대명사가 바로 일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 그 근로자의 그 장인 정신과 더불어 예? 참고 견디면서 한계에
도전하려는 이 근로자의 간바루 정신 역시 주요하게 작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현장에서 이런 말을 일본말로 합니다. 모스코시 간바테미마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본말 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좀 영어만 하지 마세요. 영어만 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본어도 중국어도 그 중에 하나는 동양을 하나 하세요. 아니면은 독일어를 잘하든지 불어를 잘하든지 스페인어를 잘하든지 또 그걸 한 중에 하나 영어 이외에 하세요. 나는 저 대학 다닐 때 대학 들어오기 전에 독일어 굉장히 잘했어. 고등학교 때. 그러고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교양으로 독일어를 공부를 했어요. 대학 2학년 때 성대무역학과 76년도에 스페인어 과목이 열렸어. 스페인어를 공부했어. 그리고 대학원 들어와서는 또 일본어를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갖다가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럼 알면 어떻게 되는데? 아는 게 뭔데? 뭘 읽어야 알 거 아니야. 읽는 게 뭔데? 언어를 읽는 거야. 우리말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말로 된 자료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된 사람 영어로 된 자료 다 있어. 나는 지금도 일본어를 갖다가 한 4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어에 대해서는 자료를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본의 너무 필요한 곤란하겠지만은 내가 영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균형된 분야에서 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영어밖에 모르는 거야. 또 미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유럽은 또 잘 몰라요. 그냥 완전히 미국 위주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게 무슨 놈의 글로벌주의야 이게. 여러분들 좀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균형된 사고가 중요하지만 균형된 다양한 외국어 공부도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도 함께 합니다. 자, 그 말은 또 여기 일본 제조협력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니까 마무리되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노력해가지고 그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는 것이다. 그 말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이 간바루 정신이 제조업이 아주 강한 제조업 강국 일본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되었다고 다시 하는 거. 나는 어릴 때 말이지. 옛날에 이발소로 가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일본은 내가 옛날 일본 생활할 때 일본은 이발비가 굉장히 비싸. 그래서 머리를 길었다가 한국에 왔을 때만 머리를 감고 갔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다가 머리를 감아준 기억이 나요. 내가 한 20년 전에 주로 살 때 보면은 그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50년 전, 50년 전에 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기 직전이었네.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됐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발소 가게 되게 되면 항상 머리를 깎고 난 뒤에 머리를 감고 이발사가 다시 앉아내가지고 뭘 하냐니까 이 일본말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하냐니까 부산이라. 그 부산이기 때문에 이발사가 시야게 해야 된다는 시야게. 지금도 내가 가면은 시야게 아니죠 하면은 놀래. 시야게. 그게 뭐냐면 마무리, 뒷마무리라. 머리를 다 감고 머리를 감았지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가 보는 것, 마무리하는 것, 시야게. 근데 요즘 보게 되게 되면 이발소에 가가지고 시야게 해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졌어. 응? 이게 보게 되게 되면은 뭐랄까 조금 그거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일제라고 하는 그 명성이 예전보다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가 브랜드로 통용되어 왔던 메이드 인 자팬, 메이드 인 자팬을 뭐냐 이 네오 자페네스크 그 신일본 양식으로 바꾸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기술력에서 그 외국산을 압도했던 메이드 인 재팬 제품 이미지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추격으로 메이드 인 저팬이 이제 빛이 발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새로운 일본의 그 국가 브랜드로 과거에 메이드 인 저팬이라고 하는 이 명성을 뛰어넘는 이 성공을 다시 거둘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이 과거 일제라고 하는 메이드 인 저팬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일본 곳곳의 그 제조업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간발의 니폰에 크게 울려 퍼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지막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던 이 내용 관련해서 소개했던 책, 작년에 나왔던 이 본업사수의 경영, 본업사수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기회 되면은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